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처장 김규태입니다. 구글 계정에서 이메일과 드라이브의 용량을 줄이고 그리고 새로운 계정으로 이관하고 그리고 구글 계정에 남아있는 것들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협업에도 필요한 주소록과 그리고 캘린더를 어떻게 새로운 이메일과 협업 환경으로 옮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구글 주소록을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리고 하이웍스하고 네이버웍스에 맞게 주소록을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각각 하이웍스 주소록과 네이버웍스 주소록으로 이전 업로드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주소록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이는 테이크아웃으로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보통 주소록과 캘린더는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각자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경로로 파일이 다운이 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글의 계정에 로그인 들어가셔서 보면 주소록이 있습니다. 그럼 주소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직책 및 회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클릭을 하면 연락처 내보내기 해서 다음 형식으로 내보내기 해서 구글 CSV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럼 내보내기를 하면 다운로드 되면서 브라우저에 다운로드 되는 CSV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를 하이웍스의 주소록 그리고 네이버웍스의 주소록 여기에 올려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내부적으로 만든 site.google.com, korea.ac.kr의 이메일 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럼 구글 이전했다는 변환기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들어가시면 여기에서는 테이크아웃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주소록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다운받은 주소록 CSV 파일을 선택을 하면요. 방금 다운받은 CSV 파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기 하면 다운을 쭉 4개 받아집니다. 그럼 여기 4개가 받아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소록이 하이웍스용하고 네이버웍스용으로 나뉘는데요. 그리고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나뉘어서 이렇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보통 주소록에 혼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들 때 이메일만 올릴 수도 있고 전화번호만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 합쳐서 올릴 수 있도록 파일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되어서 다운이 됐으면 업로드할 준비가 된 겁니다. 먼저 하이웍스의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거를 그대로 업로드 해도 되긴 하지만요. 여기에 폴더를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태그 만들기 해서 제가 그래서 KU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태그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KU라는 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그럼 여기에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주소로 들어가셔서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면 대상 파일을 선택하시오의 CSV인데 구글에서 다운받은 CSV가 아니라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변환한 CSV입니다. 불러오기를 하면 파일이 하이웍스용 CSV가 보입니다. 그럼 하이웍스용 CSV 가운데 주소록 이메일 부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메일 선택해서 열기하고 그 다음 등록할 주소록 선택을 할 때 여기에 KU를 방금 만든 태그에다 가져오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이 있는 주소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전화번호를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가져오기 위해서 대상 CSV를 하이웍스용 전화부의 CSV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열기하고 그 다음 개인 주소록을 이제 KU 방금 만든 KU에다가 가져오기 하면 보시는 것처럼 완료되었다는 안 나타나잖아요. 새로 고침 새로 고침하면 방금 업로드 된 것들이 이제
쫙 들어오고 이렇게 연락처가 나오고요. 잘못된 것들은 삭제를 하셔도 되고 편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웍스로 주소록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메일 있는 것만 옮겨주셔도 되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네이버웍스에서 주소록은 이렇게 사람 모양인데요. 사람 모양을 클릭을 하면 여기 태그별 연락처 되어 있는데 이걸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마이 태그를 여기서 태그가 이제 마이 태그 이름을 똑같이 해볼까요? KU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태그가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락처를 이제 불러오기 되어 있는데 연락처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한번 연락처를 파일을 선택해서 이제 여기는 네이버웍스니까 이메일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면 txt를 선택을 하면 그리고 불러오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들어왔고요. 이거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하고 자, 저장을 하면 이제 이런 연락처가 만들어졌고요. 하나 이번에 다시 전화번호부도 이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이버 전화번호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해서 이제 불러오기 해보겠습니다. 불러오면 이렇게 전화번호만 골라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하기를 합니다. 자, 저장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연락처를 보면 이제 태그별 연락처를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방금 업로드한 요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태그를 방금 만든 KU 태그로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할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가서 또 전체를 선택해서 태그로 이렇게 K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든 혹은 이메일이든 이렇게 간단하게 처음에 구글에서 주소를 다운받고 그 다음에 요 구글 주소록에서 이렇게 캘린더 변환 사이트에서 컨택되어 있는 요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웍스에서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를 하고 태그를 만들어서요. 다음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쉽게 올릴 수 있고요. 다음에 캘린더가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이 큰 경우도 있으니까 캘린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똑같은데요. 캘린더를 들어갑니다. 캘린더 들어가면 구글 캘린더 들어가셔서 다운 받고자 하는 캘린더를 다운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요 하나가 좀 용량이 큰 게 있습니다. 큰 게 있어서 이걸 선택을 하고 이제 설정 및 공유로 갑니다. 설정 및 공유로 가서 제가 캘린더 내보내기에 있습니다. 물론 캘린더도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전체 다 나가는 거죠. 캘린더 종류 다 나가는 거고 방금처럼 하나를 선택해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캘린더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여기에서도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제가 용량이 제법 되니까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다운이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방금 다운받은 gtkim korea.kr 요 계정에서 .ical.zip인데요.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압축을 풉니다. 압축 풀면 여기 이제 압축이 풀리고요. 여기 가보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gtkim77 요 이름과 똑같은 .ics 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5메가쯤 됩니다. 5메가 용량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캘린더를 몇 년 동안 관리하신 분들은 이 용량이 1.5메가를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에서 이제
그 네이버에서 캘린더를 가보면요. 캘린더를 가보면 여기서 그 캘린더 하나 만들고요. 캘린더 하나 만들고 새 캘린더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KU라고 해보겠습니다. KU라고 이제 해서 이전에 거를 가져오려고 그러는데요. 저장하고 KU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순서가 가져오기가 있거든요. 가져오기에서 제가 방금 다운받은 거를 이제 구글에서 다운로드 바로 받은 거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 iCal에 들어가 있는 요 원 파일을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서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하면 가져오기 가능한 일정의 용량은 최대 1.5MB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5MB 이하가 되는 경우는 방금처럼 구글에서 다운받은 거를 그대로 올리면 되고요. 1.5MB 이상 되는 것은 사실 얘를 쪼개서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 이제 취소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앞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이제 요 사이트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 구글 캘린더라고 되어 있는데 요 사이트를 이제 새로 고침하고 이제 보면요. 위에서는 주소를 겠는데 밑에 가보면 캘린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선택이 있는데 밑에 거를 선택을 해서 방금 구글로 다운받은 1.5MB보다 큰 이 iCal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확장자 ICS입니다.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면 얘가 여러 개가 다운받아집니다. 그래 보면 다운로드 경로로 가보면요. 지금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생겼는데요. 0, 1, 2, 3, 4 각각 보면 다 1.5MB 이하로 쪼개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MB, 1.18MB, 1.29MB, 1.314 메가로 되어 있어서 이게 다 1.5MB 이하로 됐으니까 다시 네이버 웍스로 가서요. 네이버 웍스로 가서 캘린더로 가서 이 특정한 캘린더에 대해서 이제 가져오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캘린더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가져오면 이 이제 1.3 되니까요. KU 캘린더에다가 방금 여기에 4개로 쪼개졌잖아요. 그 0번부터 이름은 똑같습니다. 0, 1, 2, 3, 4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보면 가져온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 완료했습니다. 되어 있는데 15개가 뭐 실패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보니까 형식이 좀 틀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파일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파일 4개로 쪼개졌으니까 가져오기에서 두 번째 는 그치 1번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열기에서 가져오기 하겠습니다. 또 업로드를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도 50개 일정하기 실패하였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기 그러면 또 두 번째 하고 가져오기를 또 누르겠습니다. 예, 이 경우는 가져온 일정이 캘린더 등록 완료됐다고 보니까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또 가져오기 선택해서 가져오기에서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네 번째인데 파일 선택하고요. 또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가져온 일정이 모두 등록이 완료되니까 자연스럽게 보시는 것처럼 캘린더에 지금 가져온 캘린더가 요 KU가 구글 캘린더에 이제 되었던 요 목록이 그대로 여기에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에러가 좀 뜰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큰 용량을 가져올 때 100% 일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두 가지 캘린더와 그리고 주소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 사이트를 이용해서 손쉽게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요. 해보시면서 이해 부탁드리고 이후에 협업 툴에 대한 소개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일을 이관할 때 초기에 이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제 서버 설정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요 주소록이나 캘린더 이전하시면서 조금씩 이전에 쌓였던 파일을 일단은 하이웍스, 네이버웍스 계정을 만드신 이후에 옮겨 쓰는 거를 좀 익숙해지시면서 하나씩 이관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